있습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먼저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인 어제 하노이 2차 회담 결렬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고 지점에서 약 110km 떨어진 지역에서 아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부터는 인양된 유람선에 대한 한국 구조대원의 선체 내부 수색이 시작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 김여정을 통해 고 이효 여사에 대한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해왔습니다. 조문단 파견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북한은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한 30대 산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처음으로 피파 주관대회 결승에 진출한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결전의 땅 폴란드 우치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여자 월드컵에 출전한 여자 대표팀은 조별리그 2차전에서 나이지리아에 패해 16강 진출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는 서울을 비롯해 서쪽 지방 곳곳에서 오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슬로 포럼 연설에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국민을 위한 평화를 제안했습니다. 오슬로에서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 포럼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구체적인 남북정상회담 희망 시기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이후 6월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북미 간 중재자로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김 위원장의 친서와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내용도 전달받았다며 한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 사전부터 전달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해 남북 간 고위급 접촉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도 천명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국민을 위한 평화로 부르고 싶습니다. 평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국민도 적극적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국민을 위한 평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이뤄진 문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평화 구상이 침체기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슬로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북한이 이희호 여사의 별세에 조의를 표하는 조의문과 조화를 김정은 위원장의 벽두 혈통인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 보내왔습니다. 우리 측이 바랐던 조문단은 파견하지 않았는데 북한 매체들은 관련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검정색 투피스 정장 차림의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판문점 부축 지역 통일각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측 인사들을 맞이합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함께 조화를 직접 전달하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효 여사님의 그간의 민족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애쓰신 뜻을 받들어서 남북 간의 협력을 계속 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 이희호 여사가 온갖 고난을 겪으며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이 지금의 남북관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이 기대했던 북한 조문단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북 양측은 15분가량 담소를 나눴는데 조문단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조문 사절단이 좀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굉장히 아쉬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위원장께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북한은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김기난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전부장이 포함된 6명의 조문단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답보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부담을 느낀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하는 대신 조의문과 조화로 대신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여동생인 김 부부장을 판문점에 보내 나름의 예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아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 지점에서 11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헝가리 경찰이 아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수습해 신원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발견 장소는 사고 현장인 머르기트 다리에서 110km 떨어진 벨츠케 지역입니다. 한국인으로 판명되면 허블레 아니오에 탔던 한국인 33명 가운데 사망자는 23명으로 늘고 실종자는 3명이 됩니다. 우리 측 구조대원들은 오늘 오후부터 체페섬에 정박한 허블레 아니오 내부로 진입해 실종자 수색을 벌일 예정입니다. 어제 개를 이용한 헝가리 경찰의 선내 수색에선 새로운 걸 발견하진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 씨 선장이 낸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힐 가장 중요한 피의자가 사고 발생 열흘 남짓 만에 풀려난 겁니다. 헝가리 당국이 수색은 협조해도 수사는 자기들 몫이란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지만 사고 이후 바이킹 시기노가 유유히 헝가리를 빠져나간 점 등에 비춰보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헝가리 언론도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한국과 헝가리 대테러청의 합동 브리핑을 취재한 현지 언론인은 가해 선박은 조사를 위해 억류돼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뉴브강 관광산업에 바이킹 시기노 선사인 스위스 회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순간에 2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진 헝가리 참사의 책임 규명이 제대로 될지 의심의 시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씨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이번에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고 씨의 모습에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유치장에서 나온 고유정 씨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고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셨습니까? 왜 죽이셨습니까? 우발적 범행 맞나요? 고 씨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자 피해자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현 남편이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의붓아들의 사망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살짜리 의붓아들은 고 씨와 현 남편이 사는 청주집에 왔다가 사흘 만에 숨졌는데 부검 결과 질식사로 추정됐습니다. 당시 고 씨의 현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고 씨가 사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기록된 정보로 이들 부부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도 바다에서 부패물이 든 비닐봉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고유정 씨 전 남편 시신의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수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사랑을 했다는 노래 가사로 인기를 끈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B.I.가 과거 마약을 구매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년 전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된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내용이 공개된 건데 경찰은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노래 사랑을 했다로 큰 사랑을 받은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B.I.가 과거 마약을 구매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인터넷 연예 매체가 2016년 B.I.가 지인으로 추정되는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록을 공개한 겁니다. 이 대화에서 B.I.는 A씨에게 마약류 환각제인 LSD를 구매하고 싶다, 평생 마약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인 A씨가 2016년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인물로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A씨를 체포하면서 문제가 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지만 단 한 차례도 B.I.를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I.가 마약을 구해달라고 한 건 맞지만 함께 투약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경찰은 B.I.와 마약 구매 관련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A씨를 접촉해 진술에 변화가 있다면 재수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B.I.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잘못을 겸허히 반성하며 팀에서 탈퇴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고시원에서 아이를 낳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산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산모는 처음에 아이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질식사로 나오자 그제서야 살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구급대원들이 한 여성을 들것에 실어 급하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고 이윽고 구급차 한 대가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고시원에서 아기를 혼자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산모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입니다. 경찰분한테 아기를 낳다가 자세히 출산하다가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 병원 가다 어떻게 됐는지. 혼자 아이를 낳다 출혈이 심해지자 스스로 119에 지원을 요청한 A씨는 처음에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난 사산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채 세면대에 놓인 영아의 목에 비닐끈이 묶여있던 정황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한 여성분이 병원으로 구송되는 과정에서 아기 얘기를 해서 그래서 119 대응에 다시 가고 경찰에도 공조 요청하고. 이에 따라 경찰은 숨진 영아를 국과수에 보내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영아의 목을 졸랐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해 영아 살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에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한다는 거짓글, 일명 찌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20, 30대로 학생 신분이거나 뚜렷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가수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이 공개되면서 유포된 이른바 정준영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엔 정 씨의 불법 촬영물에 등장한다는 유명 여배우와 여자 아이돌 가수 등 10여 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베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지라시는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됐고 피해자의 이름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여배우 A씨와 아이돌 B씨는 즉각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2달여 만에 경찰은 유포자 7명을 찾아냈습니다. 유포자 대부분은 20, 30대 남성들로 대학생이거나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과거 정준영 씨와 예능 프로그램 등을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데서 이제 보고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죄의식 없이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유로 그 게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유포자 중 미국 국적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경영에 복귀한 지 사흘 만에 코너에 몰렸습니다. 한진칼 2대 주주이자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는 KCGI는 이사회에 해명을 요구했고
내부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민 전무 복귀 소식을 접한 행동주의 펀드 KCGI는 이틀 만에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문에는 조 전무의 이름을 한국명 조현민 대신 미합중국인 조에밀리 리라고 적었습니다.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한 항공법을 어기고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사건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KCGI는 이 밖에도 조 전무가 물컵 갑질 등으로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한 만큼 재선임 배경을 묻겠다고 한진칼 이사회를 압박했습니다. 한진그룹 직원들도 조 전무의 복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전무의 외국인 불법 등기 문제로 10개월째 제재를 받고 있던 진에어 직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대한항공 노조는 무조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 투쟁해 나가야죠. 뭐 정당한 절차가 아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법률적 검토를 지금 할 생각이고요.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한진칼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조 전무를 선임했고 물컵 사태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지난해 말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삼학생들이 가스 누출로 숨지거나 다친 사고 기억하시죠?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지 반년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이가 그냥 웃으면서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이게 지금 저는 가슴에 한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저는 아들한테 들렸다 왔어요. 편찮은 아버지와 누나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던 듬직한 아들은 지난해 12월 친구들과 놀러간 펜션에서 가스 누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세 군데서 합격했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울었어요. 못 간다고. 살아남은 친구들도 몸과 마음을 크게 다쳤습니다. 중상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또 일상적인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는. 어제 열린 재판에서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어른들의 안일함 때문에 비극이 일어났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자격 없이 보일러를 설치한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2월, 보일러 완공 검사를 소홀히 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씨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달 19일 선고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 의류 등 8,900만 원어치와 도자기 등 3,700만 원어치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곤경에 처한 친구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친구를 돕다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경찰관 보디캠에 찍힌 영상입니다. 경찰이 배수로 안을 유심히 살피곤 구명 튜브를 던지는데요. 그리고 잠시 뒤 한 남성이 튜브를 잡고 힘겹게 걸어 나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5명의 10대 친구들이 비 오는 날 배수로 옆을 지나가다가 한 친구가 배수로에 빠졌습니다. 이를 구하려다가 나머지 친구 4명도 배수로에 빨려 들어가게 된 건데요. 다행히 5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고 합니다. 참만 다행이네요. 여기 곰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발걸음이 무척 빠른 곰이라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곰 한 마리가 담을 넘고 있습니다. 아등바등 담을 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한데요.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거리에 나타난 곰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 곰이 인근 다른 마을의 주택과 CCTV에도 포착됐는데요. 대체 어딜 그렇게 급히 가는 걸까요? 하루 만에 무려 24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동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크리스탈로 가득한 동굴인데요. 그 모습이 마치 동화 속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같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플래시를 비춥니다. 뭘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바로 크리스탈로 가득한 동굴입니다. 얼음처럼 투명한 크리스탈이 사방에 가득한데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작은 마을 탄광에서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빠르면 올해 말에 이곳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조금씩 여름의 색이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이틀간 동풍의 영향을 받아 선선했던 동해안, 강릉은 오늘 27도까지 기온이 훌쩍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세종과 충북, 전북에서는 오전에 대기 정체로 일시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서 오후엔 금세 해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맑지만 강원 산지와 충청 내륙, 호남 내륙에서는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져 있어 안전거리 넉넉히 두시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서쪽 지역과 남해안에서는 오존 농도 또한 짙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18.3도, 안동은 15.3도, 창원 18도, 부산 17.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안동 29도, 대구 30도, 창원 26도, 부산 25도, 광주 28도, 전주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남과 경남, 제주에서 비가 오겠고요. 모레 오후에는 동쪽 곳곳에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밤에는 동해안에서 비가 또 시작될 텐데요. 영동에서는 일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